먼저 국정에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의견을 경청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생 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에 취약한 서민 그리고 중소 중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하고 경제적 강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곧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지금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소수 경제적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횡재세라든지 세금 부담을 좀 늘려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민과 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제출하신 예산안 중에 이 소수의 초부자들, 그러니까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세대 이상,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또 세금 감면, 이런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세점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100억까지는 면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또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양극화 완화라든지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방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는 이 정부의 지출 예산은 필수 경비를 제외한다면 재량 지출은 가급적 서민과 중산층 또는 중소기업 아니면 자영업자 같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세출 예산도 저희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인다든지 청년 지원 예산을 줄인다든지 또는 공공주택 예산을 줄인다든지 또 자영업자와 또 서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없앤다든지 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의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경제의 안정 그리고 서민의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또 저희가 또 요청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책임 있는 다수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출 예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는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고 증액이나 비목신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정부 또는 여당과 함께 이제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협의를 해왔는데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우리 원내 대표단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대립점들은 매우 좁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 또 협조하겠지만 또는 책임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꼭 해야 될 일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최고 세율 구간 문제입니다. 저희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쪽에 감세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총리님 오시기 전에 정한
내부적인 방침은 이렇습니다. 예산안 협의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예산에 있는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중에 일부라도 관철을 하자. 이게 기본적인 저희 입장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도저히 안 되고 원안과 그 준예산, 원안 통과와 준예산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우리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서민 지원을 위한 또 중소 중견 기업들, 청년, 노인 등등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불법 예산이라든지 부당한 예산, 옳지 않은 예산들을 삭감을 하는 쪽으로 하되 저희가 이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조세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산층과 서민 이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감세안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면 세출 예산에서 중산층과 서민 지원 효과는 못 보더라도 세입 측면에서 세 부담을 줄여드림으로써 우리 국민들 삶에 대한 또 지원도 하고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중소 중견기업 보호를 위해서 법인세를 아래쪽 영업이익이 적은 그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저희가 추진하고, 두 번째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소득세법을 좀 개정해서 우리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감세 3법을 수정안에 저희가 담으려고 합니다. 민생의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것이 곧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협력할 걸 협력하겠습니다만 그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리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 세부적인 말씀은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에 노고가 참 많으신 점 감사드리고 가급적이면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협치의 정신을 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 여러 차례 우리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야당과 정부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갔다면 또 이어갈 수 있다면 간극을 좁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에 경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또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님께 저희는 항상 좋은 충고와 이런 동시에 격려도 같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님을 찾아뵌 것은 최근에 저희가 제출한 예산과 연관해서 통과되어야 하는 시간이 지났고 또 최근에 경제의 이러한 어려움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의 주체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인 정부가 제대로 세수를 걷고 그리고 동시에 세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이 또 세법이 확정되는 것이 정말 초미의 그런 과제다 하는 뜻에서 찾아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민주당은 사실 상당한
국정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재정이 미리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혼자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 운영이 평가를 잘 받아야 대한민국이 외환 위기를 겪지 않고 경제에 대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님께서 특히 걱정하시는 그 법인세 세율의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문제는 OECD 평균 세율이 지금 21%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초부자 감세라고 말씀하시는 법인세 3천억 원 이상의 그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의해서 내년도에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년에 약 3천억 정도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3천억 정도의 감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당 기업들의 경제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그 회사를 지탱하고 있는 고용원, 노동자, 주주 또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3천억 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러한 수준이다. 매년 저희가 5 내지 6% 정도가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해 본다면 3천억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 대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지금 이웃 국가로부터 최근에 그 국가의 경제 운영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해외로 돌아오는 기업도 많고 또 해외로 다시 그 생산 장소를 옮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대만이 많이 흡수하고 있다. 대만과 저희는 법인세가 약 7.5%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이것은 저희는 과거에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너무나 징벌적 세제 방향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화된 세제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도 최근에 주식시장이 세계적인 경제의 침체 예상 때문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양도소득세도 더욱더 여기에서 주식시장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것은 많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소 좀 연기를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재정 편성의 기준은 그동안에 너무나 국가의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0조가 넘는 부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세계 경제에서 제대로 된 경제 운영을 한다고 평가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이 재정의 건전성의 바탕하에서 최대한 민생을 돌보고 서민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3천억 정도의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들여올 수 있고 또 어려워진 우리 기업들에게 다소나마 좀 더 나은 그런 그 기업 운영의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택해야 하는
하나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대표님께서 따뜻하게 생각하시고 배려하시는 노인 일자리 예산의 문제라든지 공공주택의 문제 이런 문제도 충분히 저희는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아주 극성을 부릴 때 이때 어떤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지었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또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주택 형태로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짓기보다는 정말 새로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주택금융도 40년짜리도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저는 뭐 누구보다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많은 배려를 하시는 분야라는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한 지역화폐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5, 6% 늘어나는 그러한 세수 중에서 지방에 내려가는 지역 그러한 그 할당하는 그 국세가 상당히 많이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필요하다면 지역화폐 예산은 지방의 예산으로 충분히 하는 그러한 것을 결정할 시기가 왔다.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은 좀 더 급한 민생 쪽으로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이 여러 가지 예산의 원활한 타결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이재명 대표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그러한 충고와 격려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예산이 잘 타결될 수 있도록 김진표 의장께서 최고의 경제 전문가고 최고의 세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장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여야에 제시를 해가면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많이 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인세에 관한 하는 여야가 최고의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저희는 받아들여서 우리 예산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이재명 대표님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준예산으로 가는 이러한 상태는 절대로 원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정말 개인적으로도 또 국무총리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예산의 원활한 타결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을 합쳐서 우리가 5월 달에 추경을 여야가 합의로 원활히 해결했듯이 이번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과 또 저희 정부와 또 여당이 마지막 잘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끝내고 정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저기 제가 아니 네, 그 우리가 뭐 가능하면 접점을 좀 찾아서 원만하게 예산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무고 또 총리께서 일부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까지 오신 취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우리 총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천억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 영업이익 3천억 이상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내년에 추계를 해보니까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굳이 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또 양극화도 좀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이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냐.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정부 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굳이 주장을 하시는지 저희로서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지금 원내 대표단에서 열심히 협상했고 또 3+3 협상 협의 중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이게 주장하고 이견이 있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면 사실 그 의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안을 좀 찾으면 좋겠고요. 우리 총리님이 우려하시는 준예산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은 저희로서도 전혀 원치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회사에 없던 독자적인 수정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또 수용할 수도 없는 상태고, 결국 우리가 책임 야당으로서 저희의 이제 의지를 담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저희 국민들의 뜻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안을 저희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도 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양보하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